부모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세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참 이상해집니다. 기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집은 어떻게 마련하나? 전세금은 감당할 수 있을까? 요즘 젊은 애들이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부모는 결국 통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자식에게 현금 한 번 크게 준 적 없어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조금은 도와줘야 하지 않나? 내가 아끼고 모은 돈인데 자식 어려울 때 써야지. 남들은 다 해준다는데 우리 애만 빈손으로 시작하게 할 수는 없지.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줬는데 국세청은 그 돈을 증여로 봅니다. 부모는 도와준 것뿐인데 세법은 묻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신고는 했습니까? 세금은 냈습니까? 자식에게 돈을 주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숫자가 되고 통장 거래 내역이 되고 세무서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서운한 일이지요. 부모 마음은 따뜻했는데 현실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돕고 싶은 부모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늦게 한 번에 주는 돈보다 미리 준비한 작은 돈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급하게 주는 3억보다 아이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3억이 훨씬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돈은 주는 것도 기술이구나. 자식 돕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일이구나. 부모의 사랑도 기록이 있어야 지켜지는구나. 지금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왜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 세법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집 사주고 싶은 부모 마음, 왜 문제가 될까요? 자식이 어릴 때는 돈 들어갈 곳이 참 많습니다. 학원비, 옷가, 병원비, 용돈, 등록금.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부모가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앞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몇억 원이 오갑니다. 특히 집 문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입니다.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때도 힘들었지만 요즘 애들은 더 힘들겠구나. 이대로 두면 결혼 시작부터 빚더미에 앉겠구나. 내가 조금 보태주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바로 이 생각입니다. 세법은 부모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세법은 돈의 흐름을 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큰돈이 이동하면 그 돈은 단순한 도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가진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모은 돈인지, 대출인지, 부모에게 받은 돈인지, 기존에 증여받은 돈인지. 그런데 갑자기 부모에게 큰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묻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했습니까? 차용이라면 이자는 지급했습니까? 정말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미 증여받은 돈은 없습니까? 부모는 선의로 도와줬지만 자녀는 나중에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값을 도와주고 그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돈이 없으니 부모가 세금도 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세금까지도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한 번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세법상으로는 두 번의 증여가 되는 셈입니다. 자식을 도우려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 것인가 보다 언제, 어떻게, 어떤 기록을 남기며 줄 것인가입니다. 부모가 늦게 큰 돈을 한 번에 주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기록할 것은 기록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일은 단순히 통장 이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법상 하나의 거래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자식도 지키고 부모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주는 돈보다 미리 준비한 돈이 강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애 키우느라 바빴어요. 증여 신고 같은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 작은 돈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바쁩니다. 아이 키우고 집 대출 갚고 부모님 모시고 생활비 감당하다 보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작은 돈도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커지는 것보다 그 돈의 출처가 분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 집을 사거나 큰 돈을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입니까? 그때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증여해 주셨고 신고도 해두었습니다. 명절과 생일 때 받은 돈은 계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받은 월급과 적금도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도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설명 가능한 돈입니다. 소명 가능한 돈입니다. 떳떳한 돈입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수억 원을 받았다면 그 돈은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에게 준 건데 왜 설명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돈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언젠가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미리 움직입니다. 부자들이 특별히 더 영리해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옆에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증여하세요. 신고할 것은 신고하세요. 아이명의 통장에 기록을 남기세요. 나중에 집 살 때 자금 출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를 늦게 알게 됩니다. 대부분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나서야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아갑니다. 자녀 집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 쓰면 괜찮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자를 줘야 하나요? 증여세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그때 가서 방법을 찾으려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절세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일수록 절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부모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입니다. 자녀에게 더 보태주고 싶었던 돈입니다. 노후의 병원비로 쓸 수도 있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합니다. 늦게 주는 사랑보다 미리 준비한 사랑이 안전합니다. 3366전략 30세 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준비해주는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 중 많이 이야기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3366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해 차근차근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돈을 주면 된다가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 정해진 관계,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는 일정 한도까지 부모나 조부모가 증여할 수 있는 공제 범위가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뿐 아니라 기타 친족에게 받을 수 있는 공제 범위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활용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고 성년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출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는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범위라 하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그 돈은 예전에 증여받은 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명의의 돈은 자녀 돈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놓고 실제로는 부모가 마음대로 쓰거나 부모 돈처럼 관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란 말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준 돈이라도 일단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돈은 자녀의 돈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내가 넣은 돈이니까 내 돈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했다면 자녀의 돈이고 부모가 다시 가져다 쓰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 통장은 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넣은 날짜, 증여자, 금액, 신고 여부.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돈을 사용할 때 이 기록들이 자녀를 지켜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설명 가능한 돈입니다. 문제 없는 돈입니다. 떳떳한 돈입니다. 돈은 많아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 적어도 기록이 명확하면 힘이 됩니다. 3366전략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라. 기록을 남겨라. 신고할 것은 신고하라. 자녀의 미래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명절, 생일, 입학금, 작은 돈도 기록하면 자녀의 힘이 됩니다. 자녀에게 들어오는 돈은 부모가 주는 큰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받은 세뱃돈, 추석 용돈, 생일 축하금, 입학 축하금, 졸업 축하금, 돌잔치 때 받은 돈. 이런 돈들도 시간이 지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이 돈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가 장난감 사고, 간식 사고, 어느새 없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관리하면 그 돈은 자녀의 미래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할머니가 10만 원, 삼촌이 5만 원, 이모가 10만 원, 고모가 5만 원을 주었다면 그 돈을 그냥 뭉뚱그려 입금하지 말고 가능하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할머니 설 용돈 10만 원, 삼촌 입학 축하금 5만 원, 이모 생일 축하금 10만 원. 이런 식으로 메모가 남으면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적당해야 합니다. 명절 용돈이라면서 한 사람이 매번 수백만 원씩 준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축하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면 안 됩니다. 절세는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남들도 한다더라입니다. 누군가가 했다고 해서 내게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상황, 금액, 시기, 기록, 소득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념일 축하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상식적인 금액으로 기록을 남겨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1천만 원, 2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천만 원,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자나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돈은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이 만든 돈입니다. 가족의 축하가 쌓인 돈입니다. 기록이 남은 돈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독립할 때,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할 때 이 돈은 작지만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무조건 큰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자녀의 미래로 흘러가게 해주는 것, 그 기록을 남겨주는 것, 그것도 훌륭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군대 월급, 알바비, 청년 시절의 돈도 자금 출처가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스스로 번 돈도 중요해집니다. 군 복무 중 받는 월급, 장병 적금, 아르바이트 수입, 첫 직장 월급. 이 모든 것이 자녀의 자금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군 장병 월급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 세대가 군 복무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함부로 쓰지 않고 꾸준히 모으면 전역할 때 제법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형 적금이나 장병 내일준비 적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가 스스로 모은 돈의 기록이 남습니다. 이 돈은 부모가 준 돈이 아닙니다. 자녀가 복무하며 받은 돈입니다. 통장에 입금 기록도 남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이런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자녀라면 아르바이트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서 일한 돈, 학원 조교로 번 돈, 방학 때 일한 돈, 프리랜서로 받은 돈, 소득이 발생했고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필요한 세금 처리가 되어 있다면 그 돈은 자녀의 자산 형성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돈을 대신 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번 돈을 쉽게 써버리지 않도록 관리 습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는 무조건 저축하자. 통장은 따로 나누자. 소비 통장과 미래 통장을 구분하자. 큰돈 쓸 때를 위해 기록을 남겨두자. 이런 습관은 돈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는 태도,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기록을 남기는 생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받은 돈, 기념일에 받은 돈, 군대 월급, 아르바이트 수입을 차곡차곡 모아간다면 30세 전후에는 꽤 단단한 자금 기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부모가 급하게 큰 돈을 주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모도 편해지고 자녀도 당당해집니다. 부모가 갑자기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 자금을 깨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 간 갈등을 만들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세무 문제도 훨씬 줄어듭니다. 자녀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기록이 있어야 자녀를 지킵니다. 부모는 늘 자녀에게 미안합니다. 많이 해줘도 미안하고 못 해줘도 미안합니다.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다. 내가 고생한 돈, 자식 편하게 시작하는 데 쓰이면 좋겠다.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자식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세상 어떤 계산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을 주는 방식도 알아야 하고, 세금도 알아야 하고,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을 그저 가족 간의 도움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장 기록이 남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지고, 자금 출처를 묻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자녀를 진짜로 돕고 싶다면 감정만 앞서서는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주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로만 이 돈은 예전에 준 돈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신고 기록과 통장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고도 불안한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돈을 주고도 당당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려면 사랑만 주지 말고 기록도 함께 남기십시오. 기록은 차갑지만 그 기록이 자녀를 지켜줍니다. 신고는 귀찮지만 그 신고가 훗날 세무 문제를 막아줍니다. 미리 준비한 작은 돈은 시간이 지나 자녀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냥 흘러가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자녀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가 어리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세금 문제로 상처받지 않도록, 자녀의 시작이 불필요한 부담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부모보다 지혜롭게 준비해 주는 부모가 자녀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현금을 도와주실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